안녕하세요. 저는 47살에 남다른 의지로 인생을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왔고 지금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동안 몸이 힘들게 버텨오고 있었는지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네요. 현재 병원에서 다시 달리기 위해 재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던 일이 지금은 벌써 200명이 넘는 가족 같은 직원과 함께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네요. 제 손에 많은 분들의 생계가 달려 있으니 마냥 병원에서 쉬고 있을 수는 없어 현재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지만 의사는 쉴 때 쉬어주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한마디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체가 곤욕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누워만 있네요. 그래도 병원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상당히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게 되면서 쓰러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과거의 일들을 털어버려야 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겪은 일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네요. 아마 평생 기억에 남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지긴 하겠죠.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저녁 병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눈앞에 떠오르는 장면들과 그때의 상황들이 생생하게 비치고 있다 보니 약간의 진정제까지 투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고달픈 사연을 어디에라도 터놓고 말을 해야 살 것만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인생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을 들어보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네요. 약 5년 전 저와 함께 인연을 만들게 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서로 결혼까지 약속을 하면서 앞날의 미래를 상상만으로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녀가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모든 인생이 제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사람 하나 자체를 좋아한 것뿐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면서 부모님께 큰 소리 낸 적 없었지만 제 마음 하나 몰라주는 것 같아 너무 서운했었네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엄마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왜 하필 가진 것 하나 없는 파출부 여자인 거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일만 추거라 하고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을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왔으면서 고작 파출부 여자? 노무사에 있었다면서 도대체 왜 파출부로 전향한 건지 너는 이해가 되니? 적당히 데리고 놀고 엄마가 좋은 여자 소개해 줄 테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랑 결혼하거라. 부모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다는 거 너도 잘 알지? 어머니, 그렇게 안 봤는데 말씀을 정말 심하게 하시네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어머니 개인적인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어머니 입장이었다면 절대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진정 사랑해서 만나고 있는 거지 돈을 보고 만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실망이네요. 너는 당연히 그 여자가 가진 게 없으니 돈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여자는 다를걸? 네가 가진 재산이 탐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하려고 달려들 거다. 걸려도 아주 제대로 걸려버렸네. 내가 조만간 그 여자 만나봐야겠다. 머리털을 다 뽑아놔야 다신 얼씬도 안 하지. 네가 순수한 걸 알고 접근한 걸 모르니?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거 몰라?
세상 떠난 아버지가 왜 어머니를 선택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가 좋아서 만난 걸까요? 제가 알기론 어머니 집안도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 그런 집착을 하시나 봐요. 지금까지 어머니 말 한마디도 걸은 적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한 발 물러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고 무작정 가만히 있진 않겠어요. 어머니는 제대로 코 꼈다며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어요. 제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녀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작정 의심부터 하는 어머니의 행동들이 저를 실망하게 만들었고 그런 모습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과거에 그녀가 노무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 어머니한테 말을 안 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녀의 몸 일부분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입니다. 예전에 출장을 가던 도중 퇴근길에 잠시 편의점에 들려 맥주 한 캔 사서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덮치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점점 기억력이 감퇴되는 걸 느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다고 해요. 저와 데이트를 하려고 약속을 잡으면 몇 번이나 약속한 날을 까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볼 때면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닌 정말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는 모습에 이 여자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함께하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었는데 제 결정을 무참히 밟아버린 어머니가 너무 서운했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당연히 돈이 많으면 없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런데 둘 다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고 저는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의 재산이 많아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어머니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저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 또한 계시겠죠. 그렇지만 자기의 위치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살고 있다는 걸 저와 어머니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결혼을 하려니 상대방의 재산을 안 볼 수는 없었나 봅니다. 아버지가 왜 세상을 떠났는지 알면서도 어머니는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었어요. 집에서는 파출부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하라고 놔두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할 것 같구만. 왜 우리 아들을 꼬셔서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든 건지 둘이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렇게 얼굴 본 김에 확실하게 선을 긋고 싶네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결혼을 반대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왜 잘 모르겠다는 얼굴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번 주 주말에 선짜리 파놨으니까 더 이상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설득시키려고 노력도 하지 마라. 네가 결혼하겠다고 하도 억지 부려서 내키지도 않았지만 그대로 눈 딱 감고 나오긴 했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오늘로써 우리 얼굴 안 보는 거죠? 어머님, 저희 그동안 장난이 아닌 진지하게 만나왔었고 서로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결혼 허락 받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어머님이 반대하셔도 저희 마음 변하지 않을 거고 결혼식은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 그냥 마음 편히 받아주세요. 왜 계속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저한테 큰 상처를 주더니 이번에도 이렇게까지 나와야만 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먼저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반대를 하실 생각이었다면 제가 자리를 만들었을 때 싫다고 말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꼭 결혼 허락해 주실 것처럼 행동하시다가 갑자기 면전 앞에서 안 좋은 말들을 하셔야 속이 편하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결혼 무조건 반대할 거다. 지금 너랑 결혼하겠다고 줄 서 있는 여자들이 한 트럭이나 됐는데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이런 여자와 결혼하겠다니. 정말 내 아들이지만 너무 창피스럽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도 없겠다. 힘겹게 약속을 잡아 저희 마음을 보여주려 했지만 어머니는 단둘이 있을 때보다 더 심하게 막말을 퍼부으셨고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예상하고 계셨는지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었고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하지 못하면 어머니와의 인연도 이 자리에서 끝나는 거라며 그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그렇게 한동안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면서 저희의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예비 처가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이미 그녀의 집안은 저를 좋게 보고 있었고 하루라도 빨리 얼굴 보고 대화하고 싶다며 그녀를 통해 저에 대한 호감을 지속적으로 보냈었습니다. 일이 워낙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말에 저녁 식사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어서 그녀와 긴장되는 마음으로 예비 처가댁에 발을 들여놓았네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저희 집안과 다르게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고 벌써 많은 음식을 준비하셨는지 코끝을 자극하는 좋은 냄새를 시작으로 웃고 떠들며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예비 장모님과 장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를 더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결혼하겠다고 인사 와서는 온갖 안 좋은 말들은 전부 다 들었는데 저는 그녀의 부모님께 좋은 말만 듣고 있으니 점점 고개는 숙여지게 되었고 너무 미안했네요.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손을 잡아주며 웃어 보였고 그녀의 웃는 모습에 저 또한 용기를 내서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어갔고 기분 좋을 정도의 술 한 잔을 걸친 상태라 웃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인이 그녀의 어렸을 적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가족 앨범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러자 그녀는 부끄러운지 절대 안 된다며 난리를 쳤지만 이미 앨범은 펼쳐진 상태였고 어렸을 적 사진을 보며 행복했던 과거의 추억들을 장인은 저에게 풀어놓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장씩 넘겨가며 사진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거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고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장면에 그 사진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네 갑자기 안색이 별로 좋지 않은데 술을 많이 마셔서 속이 안 좋은 겐가? 식은땀까지 나고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겐가? 혹시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찍은 이곳이 어디죠? 아, 여기. 내가 일하던 회사였지. 그런데 5년 전쯤인가 내 옆에 앉아 계신 사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회사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결국 제대로 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하게 되었지. 그때 사장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정말 안타까웠던 게 가족여행 중에 급하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에 회사로 복귀하던 도중 사고가 났다던데 전복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었지. 그때 나는 사장님 장례식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어. 내 딸도 사고로 위급해진 상태였거든.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소식을 듣곤 어떻게 된 건지 경찰에게 물어보니 뺑소니였다고 하더라고.
범인은 끝내 잡지 못한 상태라. 그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안 좋네. 하루라도 그 사람이 빨리 잡히길 간절히 바라지만 주변에 CCTV까지 고장이 나 있던 상태여서 아직까지 수사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네. 언젠가 그 범인이 꼭 잡히겠지. 한 장의 사진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장인과 저희 아버지께서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에 말문이 막혔었네요. 장인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계속해서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갑자기 속이 뒤틀리면서 결국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머릿속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그녀에게 속이 좋지 않아서 집으로 들어가 봐야겠다며 컨디션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부분에 대해 대충 설명했어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무리 상황 정리를 해보려 했지만 제가 예상한 모든 것들이 전부 들어맞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급하게 집에 들어와 어머니와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저를 보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엄마에게 아버지의 사고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겠지만 뭐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늦은 시간 찾아왔네요. 제발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셨을 때 사고가 있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으세요? 갑자기 이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이니? 너희 아빠 세상 떠난 건 단순 전복 사고였다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잖아. 그게 전부예요? 어머니 아버지 사고 나셨을 때 뭐하고 계셨죠? 그때의 기억을 전부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며칠 동안 연락 한 통 없더니만 갑자기 세상 떠난 너희 아빠 얘기를 왜 해달라는 거야? 그때 엄마는 지인들과 함께 찜질방에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너희 아빠 사고 소식에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던 거야. 며칠간 출장 간다고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잘 알지? 엄마가 아는 건 서울로 올라오던 도중 사고가 났었다는데 너도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는 거야? 경찰에서 전부 조사했잖아. 차 안에 블랙박스도 없어서 만취 상태로 인한 전복 사고로 사건 마무리 지었던 거 기억하잖아. 그때 얘기는 그만하자. 어머니가 한 얘기는 제가 알고 있던 사고 내용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장인이 뱉은 한마디는 너무나 충격이었고 어디서 무얼 들었길래 가족여행을 하던 도중에 급하게 회사로 올라오다가 사고가 났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녀에게 전화가 왔지만 그날따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장인과 아버지가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것도 충격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지만 분명 결혼을 하면 밝혀지게 될 게 뻔했고 아무리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인연이 닿는다는 자체가 의심스러웠네요. 어머니한테는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얘기한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그때의 상황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지만 그게 의심이 될 만한 행동을 아버지께서 한 적도 없었고 그냥 회사 사람들이 그때의 일들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니 넘겨짚은 것 같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장인의 행동이 약간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저에게 말하려고 계획을 한 것 같았어요. 갑자기 가족 앨범을 꺼내는 것도 이상했는데 그녀가 자라온 모습들이 담겨있는 앨범의 마지막 장을
장인과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을 넣어놨다는 게 너무 이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장인과 잠시 대화를 하고 싶다고 얘기한 뒤 따로 약속 장소를 잡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약속 장소로 장인이 걸어왔고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가족 앨범을 보자고 할 때부터 이상했는데 마지막에 그 사진 일부러 넣어두신 거죠? 도대체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셔서 그런 건가요?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전부 설명해 주세요. 저에게 원하는 게 뭔가요?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인을 보낸 게 아닌가요? 역시 머리가 좋으니까 눈치 하나 빠르구만. 내가 자네에게 할 말이 아주 많지.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이기도 하지. 자네 애비랑 아주 많이 닮았구만. 그런데 성격은 완전히 다르네. 내가 하나만 물어봄세. 우리 딸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자네가 가진 전부를 줄 만큼 사랑하나? 간쓸게 다 빼줄 만큼? 대답해보게. 당연히 세영이를 진지하게 사랑하고 있었으니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인사드리러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 자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몸 상태가 어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 그런데 내 딸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자네 애비라면 믿을 수 있겠나? 내가 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돌려서 이런 사인을 보낸 줄 알아? 너희 아비는 벌써 세상을 떠나고 말았잖아. 그럼 우리 딸의 제대로 된 보상은 하나도 받을 수 없으니 차라리 결혼해서 평생을 자네가 대신 갚아주면 좋을 것 같아 계획하게 되었네. 잠시만요. 그게 무슨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세영이 사고 당한 게 저희 아버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자네 애비가 우리 딸 뺑소니 시켜놓고 도주하다가 전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걸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네. 왠 줄 알아? 그 자리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내 딸의 몸 상태가 너무 심해서 구급차에 먼저 신고를 했고 어차피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법정으로 대응을 하려고 했지. 그런데 내 딸이 수술이 끝나고 병실에 옮겨지자마자 자네 애비가 전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때 모든 게 무너진 줄 알았네. 내 딸은 사경을 헤매게 만들어 놓고 속 편하게 세상을 떠났으니 내 속이 어떻겠나?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된 거고 모든 보상을 자네에게 받길 원했던 거네. 내 딸을 사랑하는 만큼 이 결혼 무조건 성사시키고 평생 동안 너희 아비가 잘못한 죄값을 자네가 대신 갚아줘야 할 걸세. 믿을 수 없는 말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장인의 계획적 접근이었고 더 큰 충격은 그녀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그동안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는 말에 다시 한번 놀라면서 제가 몰랐던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에 도저히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던 도중 회사에 볼 일이 생겨 서울로 올라오다가 장인과 딸이 편의점에서 나왔는데 음주 상태였던 아버지가 그대로 직진을 하면서 그녀와 부딪히게 된 거였고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두려운 나머지 뺑소니를 저질러 한참 동안 질주하다가 결국 운전대를 컨트롤하지 못해 추락사고를 당하게 된 거였네요. 사고가 나는 장면을 옆에서 두 눈으로 보게 된 장인이 그때 당시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하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인은 자기 딸을 평생 장애로 만든 아버지를 대신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할 거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결혼을 진행하지 않을 시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저희 집안을 무너뜨릴 거라며 분노한 모습을 하시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된다면 분명 쓰러지게 될 테고, 그 충격으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두려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또한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 그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한 번도 회사 출근을 거르지 않았던 제가 처음으로 몸이 좋지 않아 출근을 할 수 없었고 집에서 알아눕고 말았었네요. 그리고 그 사이 그녀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전화가 계속해서 올려왔고, 당분간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리자 집까지 찾아와서는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심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회사에 전화해봤더니 출근 안 했다는 걸 확인했다며 문을 열라고 난리를 치길래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저를 보더니 얼굴에 손을 올렸고 너무 놀라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자기 전화 무시했다고 난리를 치며 제가 알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원래 이런 성격이었어? 서로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야. 다짜고짜 내 얼굴에 손을 올려? 전화를 받지 못할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내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한지 너도 잘 알면서 이런 식으로 나와? 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너희 집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는데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한 번만 더 내 전화 안 받기만 해봐. 너희 그 잘난 엄마한테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해 버릴 테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기 힘들었는지 알아? 앞으로 평생을 나에게 모든 걸 바치면서 살아야 할 거야. 그래야 너희 아버지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죄를 씻을 거 아냐? 말 나온 김에 지갑에서 카드 가져갈 테니까 오늘부터 찍소리 하지 말고 결혼 준비나 서두르도록 해. 자식이 부모 휘어잡지 못하면 되겠어? 너 나한테 푹 빠졌잖아. 내가 뭔 짓을 해도 전부 용서되잖아. 결혼하고 보자고 해. 너희 어머니도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내가 지금 너희 집안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네가 원하는 보상 해줄 테니까 우리 인연 여기서 끝내자. 우리 아버지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할게. 그리고 몸에 남은 상처와 후유증에 대해서 전부 치료할 수 있게 의료 지원까지 전부 보상해 줄 테니까 우리 여기서 그만 끝내자. 뭔 소리야? 네가 얼마나 줄 수 있는데?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 나는 그런 것보다 더 많은 걸 원한다고. 내가 왜 연금을 버려야 하는데? 우리 가족, 친척, 그리고 결혼해서 낳을 자식까지 전부 평생 펑펑 쓰며 먹게 살게 해줘야 용서해줄까 말까야. 너는 돈만 벌어주는 기계처럼 살면 되는 거야. 앞으로 내가 이 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태클도 걸지 마.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희 어머니한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할 테니까. 알겠어? 그녀가 우리 집에 온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였고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세상 떠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혼자 남은 집안에서 눈물을 훔치며 앞으로의 인생에 어둠이 내려앉고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어머니한테까지 문제가 생기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네요.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더 심한 요구까지 들어올 것 같아 미리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의논을 하였고 그녀의 집안이 당한 어려움에 있어 아버지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조건을 수용해 줄 필요는 없다며 우선적으로 금전적인 제한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변호사의 말에 카드의 한도를 정해놓곤 앞으로의 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흥청망청 쓰던 그녀가 갑자기 한도가 걸리니 당황했는지 전화가 빗발쳤고 예상한 결과대로 난리를 치며 온갖 욕설까지 퍼붓고 있었네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 전부 증거물로 남겨놓았고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되자 장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호락호락하게 모든 걸 지원해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만나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길래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아 잠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뒤 밖으로 나오자 장인과 그녀가 자리에 앉아서는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쓰고 있던 모자를 푹 눌러 쓴 뒤 조심스럽게 한쪽 자리에 자리를 잡아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냥 우리 보상해준다는 금액의 돈만 받고 땡치면 안 될까? 더 많은 걸 바라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고. 굴러들어온 돈복을 걷어차버리겠다는 말이야? 너는 왜 이렇게 생각 없는 행동을 해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냥 그 사람 붙잡고 있으라고 얘기했지? 왜 이런 사단을 만드냐고. 아빠가 말한 대로 조금만 참고 일을 진행했다면 저 집안의 모든 게 전부 네 거였을 텐데. 정말 답답해. 이번에도 아빠가 하는 말 거르지 말고 무조건 행동하도록 해. 저놈은 지금 자기 아빠가 사고를 냈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에 엄청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런데 나중에라도 알면 어떡할 거야? 내가 저 사람 애비랑 바람 났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증거가 어디 있냐? 없잖아. 우리는 돈만 챙기면 된다니까. 이 꼭 다물고 그냥 살면 돼. 본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어. 네가 그때 돌발 행동만 하지 않았다면 저놈의 애비가 너한테 차로 돌진하지도 않았을 거야. 어차피 서로 이중생활 하는데 왜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말을 해서 도발한 건데? 그냥 조용히 만나면 되는걸.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해. 아빠가 내 입장이 돼봐. 늙은 노인네랑 놀아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비 맞추는 거 정말 짜증난다고. 그녀의 애비라는 사람이 이 모든 걸 계획했었고 그녀가 아비의 말을 따라 접근했던 거였어요. 결국 모든 게 거짓이었고 그녀와 아버지는 저희 몰래 서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네요. 그런데 그녀가 다른 남자가 있다는 말에 분노한 아버지는 그걸 참지 못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그녀에게 돌진했었고 그렇게 사고가 났었지만 아비라는 작자가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이번에는 저를 이용해 또다시 저희 집안의 재산을 탐하려고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듣고 있으니 더욱더 화가 치밀었고 곧바로 달려가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쳐 버렸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보여준 뒤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치자 아비라는 작자가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기겁을 하며 자기 딸을 데리고 도망을 쳤고 저 또한 그 사람들을 잡으려 쫓아가던 중
자기 딸과 함께 무단횡단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에 부딪히면서 두 사람은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하늘이 노하셨는지 둘 다 식물인간이 되었고,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온 그녀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다가 갑자기 혈압이 올랐는지 쓰러지고 말았네요.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었고 그에 따른 죗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된 게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나마 어머니는 이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가 그녀와 바람을 피우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걸 모르면서 살게 되겠죠. 저만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살렵니다. 그런데 저 또한 생각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는지 저도 사람인지라 많이 힘들긴 하네요.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전부 잊혀지긴 하겠죠.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사람 일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언제나 사람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